최고의 콘텐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함정에서 벗어나라. 콘텐츠 함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거대한 기회가 열린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에 달려있다. 바라트 아난드의 콘텐츠의 미래란 책을 읽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엔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 있는데요. 사람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을 경험하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언제 행동에 나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책 속에서 수백 개 기업의 실사례를 통해 디지털 변화와 그 변화에서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콘텐츠는 귀신이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를 홀리지만 이 함정에 갇히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가는 거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거나 내일에만 사로잡힌 채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사용자들은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콘텐츠를 공급하고 배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데요. 2011년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5엑사바이트의 콘텐츠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5엑사바이트는 지구의 탄생부터 2003년까지의 인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콘텐츠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관리하기도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함정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그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를 방대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1988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화재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날의 상황을 디지털 화재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디지털 영역에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화재를 대처할 때처럼 콘텐츠의 함정에 빠지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고 전체적인 연계성은 보지 못하게 되며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연결관계를 놓치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연결관계는 오늘날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콘텐츠 함정 밖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결관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용자 연결관계입니다. 콘텐츠 함정의 첫 번째 형태는 옐로스톤 화재가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했다고 믿는 것과 같이 불꽃이 튀게 된 상황이 아니라 그 시작점 불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재에서 디지털 불이 퍼지는 네트워크 효과의 핵심은 사용자 연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84년 애플은 맥 출시를 시작으로 운영체제를 놓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면전을 시작하면서 더 간편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더 앞선 GUI를 도입했으며 광고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광고도 제작했지만 98%가 넘는 사용자들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PC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것은 주로 다음 두 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친구, 가족, 동료 등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얼마나 쉬운가? 둘째, PC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와 품질은 어떤가? 가격이나 디자인, 색상, 마케팅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 간 연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공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둘째, 제품 연결 관계입니다. 콘텐츠 함정의 두 번째 형태는 불붙은 나무를 어떻게든 지키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 제품에 집중하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는 기업은 제품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제품들 간의 연결 관계를 보지 못하게 되고 다른 곳에 있는 큰 가치를 익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점점 성공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애플은 말 그대로 게임 오버나 다름없이 완전히 패배한 상태였었지만 2002년에 아이팟을 출시하면서 mp3 시장에서 8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팟의 성공은 애플이 제품을 혁신적으로 잘 만들었고 디지털 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를 잘 활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팟의 초기 성공은 소프트웨어 보완제인 아이튠즈의 이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다른 종류의 mp3 플레이어를 사면 음원을 다운받기 위해 별도의 사이트를 찾아 헤매야만 했지만
아이팟은 아이튠즈 스토어에 가면 바로 20만 곡을 훑어볼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기기에 음원을 옮겨 담을 수 있었으며 PC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팟을 컴퓨터와 호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음원을 다운받고 연결하는 과정을 편리하고 간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지난 10년간 시장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애플의 뛰어난 제품 개발 능력만이 아니라 보완제를 통해 제품과의 연결을 이용하는 능력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종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사실은 성공과 실패가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나의 제품은 어떻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을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을 방어하는 대신 그 너머에 존재하는 가치 창출의 기회를 찾도록 하라. 다가오는 불길 앞에서 모든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폐허 속에서도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을 찾아라. 중요한 것은 지키기 위해 확장하는 것이다. 셋째, 기능적 연결관계입니다. 콘텐츠 함정의 세 번째 형태는 불길에 맞서든지 아니면 타도록 내버려 두든지와 같이 불을 끄는 옳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국립공원이라도 건조할 때와 습할 때의 화재 관리 방법이 다르고 같은 상황이라도 공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며 또 화재 장소가 사람이 많은 장소인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공원인지에 따라서도 관리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차이를 정리하다 보면 어떤 조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조건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각의 상황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방식, 유일한 해답만이 존재하며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바라보면 그 방법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면 종합적 결정이 아닌 개별적 결정에 집중하고 전략보다 최선의 실행 방법이나 모범 사례를 추구한다면 콘텐츠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결정들을 함께 연결시키고 전후 상황에 맞게 묶어주는 기능적 연결관계를 볼 수 있어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거둔 회사들을 보면 그들이 한 선택들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기능적 연결은 어느 한 가지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대가가 항상 다른 결정들에 달려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하나의 결정에서 얻는 혜택은 다른 결정들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연결관계를 상호 보완성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하나의 선택을 할 때 두 번째 하는 보완적인 선택에 의해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어울리며 다른 요소들을 혼자일 때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일치된 완전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특성과 그 개별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려면 개별적인 특성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시스템의 상호 보완적인 다른 요소들과 그 시스템을 품은 환경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조직이 하는 선택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든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교차 기능 설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선택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선택의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낸 기업은 여러 방향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결관계를 맺은 선택들은 다른 기업들이 성공적인 전략을 찾아내기 더 힘들게 만들며 상대방이 한 다양한 선택을 본다고 해서 그 선택들 사이에 이어진 연결관계까지 풀어내서 통째로 흉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올바른 질문을 하고 매 상황에서 자기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며 모든 계획, 모든 결정, 모든 측정 기준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기능적 연결관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지렛대로 활용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책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연결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서든 전략과 관련해서 대답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상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의 고객과 여러분이 고객들을 위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
잊지 않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또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을 쫓아야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가져다 주어라. 하지만 현실에서 사용자 중심이라는 말은 끝없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무궁무진해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비즈니스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무엇을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제공하지 않느냐, 아니라고 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콘텐츠가 어떻든 간에 지리적 경계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갔을 수 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느 부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지에 대해 진정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면 수백 개도 찾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을 갖춘 조직은 어디에도 없다. 선택의 연결관계도 그런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 연결관계는 선택과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미션을 존중하라.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서 그에 맞춰 조정하고 정렬하라.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알맞은 것, 자신만의 것을 알아내고 맥락의 역할과 자신은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지 생각하며 어느 지점에서 거절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 전략은 자기가 만드는 콘텐츠가 아니라 자기가 활동하는 상황 또는 맥락을 인식하는 데서 오며 선택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선택들 간의 연결관계를 깨닫는 데서 온다. 성공 전략은 무리를 따라가거나 마주치는 모든 기회를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절할 줄 아는 데서 온다. 전략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결정들 전체에 걸친 연결관계를 보고 그것을 존중하며 조직을 정렬해야 한다. 디지털 성공의 열쇠는 희귀성과 차별화의 성공적 결합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만의 디지털 진로를 찾아라. 모방에서 벗어나라. 남을 따라하지 않을 용기를 가져라. 총알처럼 달리는 기차에서 잠시만이라도 내려야 그 기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고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면 게임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것처럼 디지털 변화의 항해 또한 결국 마음 자세 또는 사고방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책을 읽고 저라는 사람이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제품에 빗대어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잘 조합해서 연결시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연결하는 것이 먼저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